이번 시간에는 7장에 이어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산업 폐기물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해자더스, 위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를 끼칠 수 있는 폐기물이다. 그것도 물에서 녹아있다면 폐수가 되는 것이고 고형물로 존재를 할 경우에는 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제품 생산과 관련된 오염물질하고 이 생성물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으로 본다면 이 플라스틱 고형물이죠. 농약, 액체, 의약품도 액체 또는 고형물, 페인트, 액체, 석유 제품, 섬유 제품, 금속, 가죽, 섬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오염물질이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질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가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연 재료라고 할 수 없지만 소, 돼지, 양의 가죽을 가지고 인간이 필요한 물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특히 크롬이나 아연으로 이 가공을 해야 되고, 특히 섬유 같은 경우는 금속이나 안료, 색깔을 내기 위해서 안료나 또는 이제 염료로 가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석유 제품이 가장 다양합니다. 어떤 제품들이 다양하냐면 일단 원유를 정유를 해서 만들어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휘발유, 석유, 등유 뭐 이 정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납사같이 어떤 적은 분자를 분자량이 작은 분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석유 제품, 페인트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죠. 여기에 금속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의약품, 그 다음에 농약, 우리가 농토에 많이 뿌리는 농약 또는 비료, 그다음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산업 오염물질하고 생성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질들이 가정에서 사용되어지고 가정에서 버려지는가, 우선 이걸 보겠습니다. 스프레이, 우리가 살충제라 그러죠. 이 곤충을 하는데 살충제.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용품, 산염기, NaOCl 같은 이런 굉장히 독성을 가진 산화제. 그 다음에 가구 닦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매니큐어 리무버가 주로 아세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바르는 이게 페인트 종류입니다.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가 페인트 종류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쓰는 이제 부동액,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 이거는 이제 농토에 직접 뿌리는 거고, 이건 가정에서 쓰는 유기용매, 의약품, 페인트, 휘발유, 자동차 오일, 뭐 하수구 청소품, 그다음에 페인트,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금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성을 가진 독성 원소들은 어떤 것이 있냐? 가장 독성을 많이 가진 것이 수온입니다. 수온이 굉장히 흔한 중금속입니다. 이 실온에서 액체 모양이지만 실제로 고체처럼 보입니다. 특히 고체에서 바로 휘발을 하기 때문에 휘발성이고 굉장히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온을 제대로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독성 효과가 누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 역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중금속입니다. 수온처럼 납도 반복적인 노출에 의해서 인체 내에서 축적됩니다. 비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소는 많은 식품에도 존재를 하고 또는 공업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물질입니다. 비소는 공유기라 화합물을 형성할 때보다 이온 형태로 있을 때 훨씬 더 독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질들이 독성이 제거가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 우리가
용어를 하나 쓰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BOD라고 그럽니다. 생물화학적으로 산소 요구량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또는 얼마나 오래도록 제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산소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자식으로 보면 CO2나 H2O, H2O, NO3 이런 것처럼 산소가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 요구량입니다. 녹아있는 유기화합물을 CO2나 H2O와 같은 간단한 물질로 산화하는데 미생물이 하기 때문에 바이오케미칼입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케미칼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케미칼 리액션 때문에 유기탄소는 하나하나 탄소에다가 산소 분자를 붙여야 되고, 유기수소는 산소를 붙여야 돼요. 산소도 마찬가지고 유기질소는 NO3까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BOD라고, 바이오케미칼 옥시전 디맨드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생분해 성하고 비생분해 성입니다. 생분해 성은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 또는 그런 물질로 바꿀 수 있는 미생물, 바이오디그레이더블 물질. 그 다음 비생물성, non-biodegradable 또는 굉장히 분해되기 힘든 그런 물질, 분해되지 않거나 분해되기 굉장히 어려운 물질, 이런 물질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물질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세제, 세탁할 때 쓰는 이런 세제, 이런 알킬벤진 슬폰산 같은 이런 세제, 그 다음에 이제 사슬로, 고론 사슬로 돼 그 분자가 이렇게 깁니다. 그러면 이 탄소 하나당 산소가 필요하니까 우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2개. 12개의 산소가 있어야, 그 말은 12단계를 미생물이 산소 하나하나씩 붙여가지고 이것을 제거를 해야 이 벤젠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겠죠. 이 산소 요구량에 관한 용어를 뭐라 그랬냐면 BOD라고 그랬습니다. 이 BOD, 바이오케미칼 옥시전 디맨드, 하나하나씩 이 탄소 하나에 산소 분자를 붙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영양을 오래도록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런 겁니다. 자, 우선 이 과목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선 개요를 보면, 그럼 여기에 들어올 때 하수관이나 들어올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실제로 우리는 맑은 물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아까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공장에서 만들어진 폐수 처리 시설, 그 다음에 생활하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생활하수를 처리를 해가지고 처리된, 그렇지만 먹을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자연환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시설, 여기에 폐수 처리 시설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무거워진 물질이 가라앉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BOD, 바이오케미칼 옥시전 디맨드가 일어나는 이 자체가 폭기조입니다. 이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유기탄소가 CO2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기 들어있는 유기탄소가 CO2로 만들어내게 되는, 그러고는 여기에 미생물이 일을 하다가 필요 없는 미생물들은 이제 버리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강, 호수, 바다로 배출이 되는 그 시스템의 그림이 바로 이런 겁니다. 폐수 처리 시설은 아까 복잡한 그런 시설이고, 처리된 폐수는 공공수역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강, 호수, 바다로 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주로 이제 탈질소 세균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암모니아가 산소를 소비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지구상에 있는 공기 속에 있는 질소는 N2 가스로 되어 있고 O2나 N2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N2 가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균을 우리는 탈질소, 탈질이라 그럽니다. 탈질. 이 NH3나 NH4가 NO3로 가는 것을 질산성 질소라 그러고 이런 것을 우리가 탈질이라 그럽니다. 탈질 과정이라 그러고 질산성 질소. 자, 그래서 이 물을 그럼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우선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이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경도라고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하르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분, 망가니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물이 경도를 가지게 되면 이 경도는 보일러나 온수 배관에 침전물이 생기게 돼서 물 흐름을 방해합니다. 또는 비누나 세제를 가지고 이 세탁을 할 때 제대로 세탁이 되지 않게 하는 이런 물질들이 이 경수에 해당되는 이온들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나머지는 이제 철분, 망가니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물에서 좀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균 부산물은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생활하수를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주로 유기물질이 산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바이오케미컬 액션 디맨드에 해당되는 산소 요구량이 여기에서 필요로 하게 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하수관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물이 들어왔을 때는 이 물 속에 들어있는 세균이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일부가 침전이 되겠지만 이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이 포큐지에서 활동했던 미생물과 또는 여기에서 죽지 않고 들어온 세균성, 특히 병원균 이런 것들을 염소 소독조에서 살균을 하게 됩니다. 한 후에 어디로 내보내느냐 하면 이리로 내보내게 됩니다. 처리된 폐수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아니고 실제로 살균 부산물, 물에 들어있는 물질의 살균제를 쓰게 되면 주로 염소이온이 결합된 유기화합물을 씁니다. 그러면 염소화된 유기 살균 부산물이 또 존재를 하게 되면서 배출수에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이 정도를 하고 그러면 우선 지금 상당히 물을 맑게 하고 싶어 하고 또는 마시는 물도 물 속에 들어있는 철분,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 맛도 이상하고 또는 냄새도 일부 나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정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온교환 수지입니다. 이온교환 수지라는 것은 이온 교환하는 레진에 물속에 존재하는 양이온하고 해롭지 않는 양이온을 가진 수지가 만나게 돼서 이 붉게 표현된 것들이 이 본과 마찬가지로 이 소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이온 교환 수지 표면에 이 양이온이 달라붙게 하고 원래 양이온에 있던 NA가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실제로 이런 존재에서 마그네슘하고 대체를 하게 됩니다. 대체를 하게 되고 실제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NA가 나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온 교환 수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슨 연수장치라 소프트 그러니까 연수장치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수기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수기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kg당 0.001g의 이상으로 바닷물에 존재하는 중에 가장 많은 것이 Cl-, 그 다음에 Na+, 이런 것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0.01, 0.1 뭐 그 정도입니다. 이것도 물이니까 물에 녹아 있는 것이 HCO3-, CO3 이가 마이너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마그네슘, 칼슘, 소듐 뭐 이런 거. 소듐이 가장 많죠 바닷물에서는. 그다음에 Cl-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물을 우리는 바닷물이라 그러고 이것을 마시면 우리가 평소에 마시던 물하고 맛이 다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온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물 속에 들어있는 이 물질, 이온들을 제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방법은 물론 이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이온교환 수지 방법을 하게 되면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있는 이온이 워낙 양이 많고 퍼센트로 양이 많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막을 통해서 못 나가게 그럼 결국 물만 우리가 마실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수의 담수화라 그럽니다. 그럼 그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 반투막 또는 삼투압 역삼투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럼 투과성이라는 것은 물질이 통과하도록 해야 돼. 그 예를 들면 이 막이 여기서는 반투막입니다. 여기 지금 반투막. 물 분자는 통과하지만 이온이나 더 큰 분자는 통과하지 못. 자, 그래서 더 큰 분자가 이리로 가려고 할 때 물만 나가게 합니다. 물만은 그래서 반투과막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가니까 물은 나가고 딴 걸 못 나가니까 이것을 반투막이라. 그러면 삼투는 뭐냐? 반투막을 통해서 농도가 더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더 높은 용액으로 가는 물 분자가 흐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삼투는 뭐냐면 반투막을 통해서 농도가 더 높은 용액에서 농도가 더 낮은 용액으로 물 분자가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역삼투를 이용한 물 정화하는 방법을 보면 이 압력을 이게 막입니다. 이 반투막입니다. 압력을 가하면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한 물질은 이 막 바깥에 걸리고 물만 이쪽으로 갑니다. 이것을 역삼투라고 합니다. 이걸 가만히 놔두면 이 담수에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해수에 들어있던 이온들이 제거된 물을 이용해야 되는 중동이나 이런 나라에서 필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리되지 않는 물에는요, 비금속, 중금속 또는 뭐 농약, 병원균, 2차 오염물질. 그래서 이거를 주로 이제 뭐냐, 이 전체라고 보기엔 그렇고 주로 바닷물이라고 본다면 일단 증류를 합니다. 증류를 하게 되면 물속에 들어있던 이런 이온들이 이 정류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정류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일부가 딸려가겠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이런 원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거보다 농도가 낮은 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뭘 쓰냐 하면 이런 걸 쓰게 됩니다. 아니면 이런 걸 쓰게 됩니다. 이온교환 수지나 이 역삼투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담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삼투, 그 다음에 증류, 디스틸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탄소 여과,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본 대로 이런 이온교환 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미국 EP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음용수의 최대 허용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없애야 되겠지만 인간이 삶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으로 유출되는 많은 물질들이 우리가 먹는 음용수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다시피 거의 오염이 되지 않는 물질, 거의 오염이 되지 않는 이런 피압대수청에서 물을 퍼올려서 병에 담아서 파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물질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비싼 돈을 지불하고 음용수를 병에 담겨진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해 생활용수에 해당되는 물에는 이런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도저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다음에 농약, 제초제, 또 2차 오염 물질, 금속, 비금속, 이런 준금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수 처리하는 방법은 이거는 폐수 처리하는 방법이고 이런 물질들이 저 폐수 처리를 하게 되면 여전히 이런 물질이 남아있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까지 만들려면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널려있는 그 물의 2.5%만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된 지역에 특히 여기는 이제 CO2로 인해서 산성비가 있지만 실제로 이 근처에 있는 이 나라들은 산업 생산에 의해서 많은 폐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주변에 있는 하천과 담수호로 유입이 돼서 그 물을 우리가 다시 정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시는 물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에 담겨진 물은 상당히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